중지했어. 앞의 내용은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찌되었건 촬영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또 정리된 땀나요. 또 정리된 것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스튜디오는 요즘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샘플이 있는 스튜디오, 하나는 샘플이 없는 스튜디오. 샘플이 있는 스튜디오는 가이드북이 있어서 그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씬을 추려서 찍는 방식이고, 샘플이 없는 스튜디오는 우리가 시안을 준비해가지고 스튜디오로 미리 보내면 그것에 맞춰서 작가들이 디렉팅을 해주고 촬영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가진 스튜디오들이다. 그리고 요즘 지금 여기서 우리 촬영하시는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무이의 제이유 이런 스튜디오들은 다 가이드북이 없습니다. 물론 인스타그램에 그 스튜디오의 시그니처 것들이 올라오긴 하지만 그게 가이드북이나 샘플은 절대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씬들을 가지고 오면 그것에 맞춰서 디렉팅을 해드리고 연출을 해드리고 무드를 만들어서 촬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앞단에 했었고요. 촬영 시안을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가 녹음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촬영 시안은 스튜디오 촬영 일주일 전까지 정해서 스튜디오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촬영 드레스를 고르기 전 시점, 그러니까 촬영 드레스가 보통 촬영으로부터 한 2, 3주 전에 고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촬영 시안이 음악 소리가 좀 커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음악을 끌게요. 낮출까? 끌까? 이렇게. 이제 됐나요? 이제 됐어요? 네. 죄송해요. 음악 소리가 여기서 들리니까 어느 정도 크게 들리는지 제가 감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촬영 시안을 촬영 드레스 고르기 전에 미리 해두시면 플래너가 있는 분들은 그 플래너 분들이 시안을 보시고 순서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참고를 해서 드레스를 추천해 드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게 설명해 드려요. 시안 가져오신 걸 보면 보통 대부분 안 가져오시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스튜디오의 흐름에 따라 구성해 드리는데 시안을 먼저 저한테 보내주시는 경우에 촬영 드레스를 고를 때 요런 씬들은 낮에 찍고 요런 씬들은 실내에서 찍고 요런 씬들은 야외에서 찍고 요런 거는 야간에 정부씬에 찍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곳에 맞게 드레스를 추천해 드리긴 하거든요. 왜냐면 사진의 분위기라는 게 꼭 그 표정과 포즈만 해서 그 무드가 나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포즈나 표정, 색감, 헤어, 그다음에 뭐 드레스, 베일, 플라워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그 분위기와 무드가 나는 것이니까 촬영 시안은 어차피 준비하는 거 2, 3주 조금 더 빨리 해서 촬영 드레스 고르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촬영 무드가 특별한 시안을 고르신다면 그걸 미리 하셔서 드레스샵에도 좀 보여주시면 드레스샵에 계신 분들도 그것과 똑같은 드레스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드레스들로 추천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것들 중에 우리 신부님들하고 잘 어울릴 만한 아이들을 추천해드리게 될 거니까 꼭 시안은 촬영 드레스 셀렉 전까지. 그래서 촬영 드레스 셀렉 하시는 날 그걸 가져가셔서 그 드레스샵과 웨딩 플래너 분께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컨셉에 맞춰서 준비를 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시안을 미리 준비하게 되면 거기에 뭐 필요한 소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할 시간도 좀 여유롭게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안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질문들 중에 드레스 순서가 있다는데 이게 시안하고 관련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떤 드레스 먼저 촬영하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게 되는데요. 보통 첫 드레스는 조금 길게 찍습니다. 어떤 스튜디오건 간에. 왜냐면 그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랑 신부님들은 카메라에 찍히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작가와 호흡을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고 사진에 내가 어떻게 찍히고 있나 이렇게 뭔가 모니터링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게 호흡을 맞춰가는 시간들이 내 몸의 긴장도 좀 풀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스튜디오 공간에 촬영 분량이 예를 들어 10이라고 하면 첫 드레스가 한 4 정도, 두 번째 드레스가 2.5, 2.5, 그 다음에 뭐 캐주얼이나 한복 이런 게 1 정도의 분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드레스의 비중이 가장 깁니다. 근데 대부분의 스튜디오들이 첫 드레스를 좀 풍성한 걸 많이 가지고 가기는 해요. 왜냐하면 촬영 드레스 셀렉을 구성하실 때 보통 풍성한 드레스 한 벌에 슬림한 드레스 2벌을 많이 가시거든요. 그게 아주 막 슬림핏, 머메이드핏 이런 게 아니더라도 하나 풍성한 거, 하나 뭐 소폭의 A, 하나 약간 세미 머메이드 정도의 슬림한 아이들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풍성한 건 상대적으로 좀 적잖아요. 비중이 그 드레스 벌수가. 그래서 얘를 가지고 조금 많이 연출을 하고 촬영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왜 슬림한 거 입으면 우리가 신경 쓸 것도 많고 아무래도 막 숨도 좀 덜 쉬게 되고 이러니까 긴장을 하게 돼서 그런가? 풍성한 것들을 좀 많이 찍긴 하더라고요. 어떤 스튜디오건 간에. 근데 간혹 이렇게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실크로 풍성한 드레스를 꼭 한 벌 찍고 싶다라고 하면 실크를 2벌 가기도 합니다. 이거는 시안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 어떤 신부님 같은 경우에 실크 드레스 풍성을 꼭 입고 블랙 배경에서 찍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실크 풍성으로 가게 되면 소파를 이렇게 덮었을 때 뭔가 샤샤샤한 느낌도 없어지고 테라스에서 이렇게 넓게 펼쳤을 때 뭔가 뭉게뭉게한 느낌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런 씬을 꼭 찍고 싶다라고 하면 실크 풍성, 그다음에 튤 풍성, 그다음에 슬림 하나 이렇게 가는 구성도 있고요. 시안마다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시 한번 시안이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레스 순서는 현장에서 작가님이 정하게 되시는데 나에게 어울리는 드레스를 골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촬영 시안을 가지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나에게 어울리는 드레스를 가져가면 촬영 순서는 작가님이 또 현장에서 그 동선을 보고서 또 정해 주시게 되니까 그걸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이거 순서는 어떻게 되지? 이 다음 시안은 어떻게 하지? 현장은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 시안을 잘 구성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 라고 많이들 하세요. 어떻게 막 추리다 보니까 제 독사진밖에 없어요. 뭐 신랑 사진이 없어요. 뭐 라고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저는 5대 3대 2 비율을 많이 하라고 추천을 해요. 같이 찍는 사진이 5, 그다음에 신부님 독사진이 3, 그다음에 신랑님 독사진이 2, 이 정도로 비율을 구성해서 시안을 가져가시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앨범으로 구성하시더라도 그 비율이 가장 편안하게 보기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상과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같이 찍은 사진 5나 6, 뭐 신랑의 비중을 더 줄일 거라면 뭐 같이 찍는 사진 비중을 좀 더 늘린다든지 신부의 비중을 조금 더 줄일 거라면 뭐 신랑의 비중을 조금 올린다든지 같이 찍는 사진의 비율을 좀 올린다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대 3대 2의 비율을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야외가 있는 스튜디오들 있잖아요. 지금 무이, 제이유 다 야외 촬영이 있는 스튜디오들인데 야외 촬영이 있는 스튜디오들 같은 경우에 전체 시안에서 실내와 야외 비중도 좀 고려해서 시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뭐 비가 와도 사실 어떤 스튜디오 공간에 비가 와도 잠깐 그치면 야외 나가서 또 찍기도 하거든요. 대부분 고객들이 가지고 온 시야는 웬만해서는 다 촬영해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왜 가끔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폭우가 막 내릴 때 있잖아요. 촬영 날짜를 바꿀 수도 없고 자녀 타임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바꿀 수 없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뭐 무이나 헤이스나 이렇게 인기 많은 스튜디오들 같은 경우 헤이스는 가끔 비 오면 날짜를 먼저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날짜를 먼저 변경하겠냐고 연락을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무이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풀 마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날짜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천시에 만약에 야외 촬영이 안 되는 경우 가급적이면 다 될 수 있게 해드리긴 하더라고요. 비무이라고 들어보셨죠? 비무이. 예, 그래서 비가 와도 어떻게든 야외를 나갈 수 있게 해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의 상황의 경우 우천시에 대체될 수 있을 만한 실내 시안들을 약간 그 추가 개념으로 좀 더 준비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만약에 밖에 못 나가서 우천시에 밖에 못 나가서 촬영이 조금 실내에서 많이 대체돼야 된다 이러면 대부분은 스튜디오에서 많이 하는 시그니처 컷으로 대체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천시에 만약에 내가 못 나가게 된다. 그러면 이런 씬을 찍고 싶다라고 올려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이제 내가 무의예요. 무의에서 촬영하는데 다른 스튜디오 사진 가져가는 게 좀 실례가 아닐까요? 너무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커스터마이징 스튜디오예요. 어서 오세요. 커스터마이징 하는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다른 스튜디오의 사진들 많이 가져가셔도 그분들이 왜 우리 스튜디오 사진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오셨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왜 여기는 이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선 찍기 힘들어요. 이런 경우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스튜디오의 사진들을 많이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스튜디오들의 그 사진을 스크랩해가지고 시안으로 만드셔서 시안 참 PPT로 많이들 만드시는데 PPT로 안 만드셔도 되고 그냥 카톡으로 전송만 하셔도 자기들이 프린트해가지고 준비해주거든요. 그래서 따로 그렇게 뭐 PPT로 막 어렵게 만들지는 않아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할 거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서 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그 다른 스튜디오 사진들을 보내실 때 로고나 이런 거는 조금 빼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작가들도 사람인지라 그 해당 스튜디오 로고를 보면 거기에 대한 선입견이 생겨버려요. 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이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로고는 그냥 빼서 스튜디오 사진을 시안을 보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시안을 구성하실 때 여러분들은 뭐 보고 하세요? 어떻게 고르세요? 시안 지금 어떻게 고르고 계세요? 참고하시는 뭐 사이트나 이런 것들, 인스타그램만 보세요? 잡지 너무 좋아요. 업체 인스타가 아무래도 많죠. 핀터레스트가 진짜 보기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웨딩 포토 아이디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 스크랩해 랜덤으로 보면은 예쁜 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스타 보실 때 작가님들이 되게 많이 보시는 데가 웨딩 포토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계정이. 근데 보니까 제가 아까 잠깐 검색을 했는데 그 계정이 되게 많더라고요. 음. 네. 요 사이트 여기를 되게 지금 보이시죠? 네. 요 계정을 되게 많이 보시고 시안을 하시더라고요. 시안 그 스크랩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작가님들이 가끔 이렇게 포즈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따라와 주시고 뭔가 해주셨을 때 자기들이 막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촬영을 시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많이들 보고 참고하는 그런 계정입니다. 여기. 근데 이 계정이 보니까 이 웨딩 포토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요 계정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뭐 점 찍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또 많이 보시는 곳이 이렇게 이렇게 점 찍은 곳도 막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너무 좀 19금, 29금 이렇더라고요. 또 많이 보시는 데가 웨딩 스페로우라고 하는 이게 아마 잡지 매거진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한국 신부들이 좋아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요 사이트, 요 계정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안들 가끔 보여주실 때 이런 곳에서 보셨던 시안들을 많이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Your Perfect Wedding Photographer 라고 하는 요 계정도 굉장히 많은 영감과 아이디어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예전부터 좋아했던 또 유명한 작가 크리스찬 오스 스튜디오 여기가 예전에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은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좀 그것보단 덜한데 여기 사진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많이들 시안 스크랩을 또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또 막 전구씬 있고 이런 스튜디오들 하신다고 하면 여기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플래너님을 팔로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누구지? 네. 그 핀터레스트에서 저 계정이요. 맞아요. 저기가 보통 플래너들도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그 작가들도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는 사진이에요. 물론 작가님들도 핀터레스트에서 검색 되게 많이 하시고 저도 핀터레스트 검색 많이 하는데 핀터레스트에 되게 보기 좋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스크랩한 보드로 보실 수가 있어서 핀터레스트에서 뭐 웨딩 사진 컨셉 뭐 아니면 웨딩 촬영 시안 이렇게 한글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웨딩 포토 아이디어스 뭐 아니면 웨딩 포토 인스피레이션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꽤 많은 보드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참고하시면 조금 더 색다른 무드에 보면 막 전구씬에 막 외국은 하루 종일 예식하잖아요. 그래서 전구씬에 촬영하는 사진들도 꽤 많이 있어가지고 우이나 헤이스 뭐 이렇게 제이유처럼 야간씬 촬영하시는 데에서 조금은 색다른 시안들을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구글에서도 많이 검색을 하는데 구글도 보면 외국의 웨딩 매거진들 많잖아요. 그래서 웨딩 매거진들 참고하셔도 되고 아까 어떤 분이 올려주셨던 것처럼 잡지 요즘에는 화보만으로도 만들어진 잡지들이 있어요. 특히나 신랑 독사진들이 보면 그리고 거의 없잖아요. 외국 사진들 보면 막 오바스로 막 신랑 막 울고 있고 막 이런 거밖에는 없어가지고 신랑 독사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들은 연예인 화보나 남자 모델들 독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시안 구성할 때 왜 PPT로 많이 작성하시잖아요. PPT로 작성하실 때 보면 뭐 제가 5대 3대 2 비율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찍는 씬, 그다음에 신부 독사진, 신랑 독사진, 뭐 우리 의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기도 하시는데 요즘에 많이 아니면 뭐 야외, 뭐 실내, 뭐 베일을 이용한 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부케를 활용한 씬, 뭐 이런 것들도 하시게 되는데. 어떤 것도 형식에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그냥 두 분의 의사를 잘 전달하시는 데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 시안 봤을 때 되게 좋았던 거는 그 작가님들은 사실 당일에 만나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두 분에 대해서. 그래서 두 분께서 막 TMI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만났고 뭐를 어떻게 했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이런 걸 좋아하고 같이 이런 걸 보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데이트를 주로 즐겨 했으며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코멘트해 주는 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작가도 이 두 분은 약간 이런 느낌의 분들이구나. 그래서 그런 무드를 좀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같은 씬도 조금 그런 다른 무드로 연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좋았고 저는 시안 구성했었을 때 많이들 이제 좋았던 게 보통 이제 많이들 준비하셨던 게 쇼파를 활용한 씬, 뭐 베일을 활용한 씬, 이런 것들 넣는 거 좋은데 우리가 목적을 분명하게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사진에 물론 내가 막 인생에 한번 결혼 전에 찍는 거니까 엄청 막 인생샷을 건질 거야. 막 그래서 새로운 시도도 하고 굉장히 막 몰입한 씬도 찍고 분위기 컷도 찍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도 물론 찍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른들이 보는 사진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바일 청첩장에 넣을 만한 그런 단정한 사진들도 일정 부분 분량을 좀 추려주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 진짜 정말 재기발랄한 커플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웨딩 사진들이 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실험적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새로운 것들을 하니까 신랑 신부님도 너무 만족을 하셨고 저희도 작가도 저도 늘 하던 그런 웨딩 사진과는 다른 시도였으니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정작 그 어머님께서 나중에 본식 드레스 고르시는데 그 모바일 청첩장에 쓸 것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번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우리의 사진은 우리만 보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만 보는 건 아니다. 그 어른들의 그 모바일 청첩장용으로도 사용하실 부분이니까 전체 분량에서 모바일 청첩장으로 촬영하실 분량 정도의 시야는 좀 단정한 무드로 그렇게 준비를 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야외 무드가 있다면 뭐 자연스럽게 걷는다든지 자연스럽게 웃는다든지 저는 그런 씬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몰입된 표정으로 분위기 있는 씬 이런 것도 하나 두 개 정도는 꼭 넣으시면 좋겠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뭔가 좀 더 추가하면 나중에 봤었을 때 되게 좋겠다 하는 게 이렇게 막 빵 터져도 좋으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두 분답게 웃는 씬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사진이 저는 나중에 봐도 사실 질리지 않고 흐뭇해지는 사진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앨범에야 지금 당장 앨범이나 모바일 청첩장에 실리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진들이 연출이든 연출이 아니든 찍힐 수 있다면 그런 씬들을 남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 드레스들을 보면서 좀 설레이는 씬. 왜 우리가 드레스는 약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왜 그때 설레이는 그런 감정들 뭔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연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레스를 오브제 삼아서 뭔가 내가 내 드레스들을 보면서 좀 설레어 하고 신랑도 그걸 보면서 뭔가 같이 즐거워하고 이런 씬들을 좀 넣어도 저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며칠 전에 그 톡방에서도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그 자기 기념일이나 예식일이나 이런 거를 좀 기념할 수 있는 아이템들 우리가 나중에 사진 30년 뒤에 보든 뭐 사실 웨딩 사진 언제 보겠어요. 결혼할 때 보고 한 20년 뒤 30년 뒤에나 보게 될걸요. 아마 결혼하시고 아기 생길 때까지 뭐 한 길게 봐야 한 1년? 근데 푸사나 뭐 이런 데서 보겠죠? 근데 그 예식 일자나 이런 것들을 기념해 놓으면 30년 뒤에 봐도 맞아 우리가 이때 촬영을 했지 이때 결혼을 했지 이때 이렇게 설레었지 이런 걸 준비할 정도로 열정이 있었지 이러면서 뭔가 떠올릴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올려주셨던 그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청첩장이 요즘은 이렇게 날짜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첩장 나오면 청첩장이랑 부케, 웨딩 슈즈, 뭐 예물 뭐 이렇게 해서 그 푸사 카카오톡 배경화면 샷 뭐 이런 거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 저는 그런 청첩장 있으면 이렇게 날짜를 표시해 두거나 아니면 그때 접시에 이렇게 표시해 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해두면 하객들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도 굉장히 센스 있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 한 2, 30년 뒤에 그 사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되게 뭔가 그 날이 기억이 날 것 같고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드레스 입고 이렇게 도는 씬들도 저는 좀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풍성한 드레스들 가벼운 느낌을 선택을 하신다면 그렇게 도는 씬들도 넣으면 좋은 게 돌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세가 자연스러워지고 힘이 금방 빠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촬영할 때 팁이 몸에 힘을 많이 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몸에 많이 힘이 풀어져서 좀 더 자연스러운 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씬들을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마지막이네요. 오늘 되게 짧게 준비했네요. 이거 끝나면 그 질문하고 답 뭐 이런 것들 지난번처럼 그런 시간 가질게요. 네. 캐주얼 의상에 대해서 되게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캐주얼 의상을 꼭 넣어야 되냐. 그래서 잘 못 고르겠어서 그냥 드레스만 찍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두 분의 모습이 잘 담기는 느낌이면 저는 어떤 것이든 좋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두 분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담길 수 있는 정장이 어울리시는 분들은 정장을 입으셔도 되고 뭐 캐주얼이 어울리신다면 캐주얼을 입으셔도 되는데 일단 촬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평상시에 입는 것보다는 내가 평상시에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입는 옷보다는 조금 한 1, 20%만 드레스업 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너무 편하게 막 청바지 이런 것들은 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풀 메이크업하고 한 상태에서 아무리 헤어가 자연스러운들 청바지 입었을 때는 요즘은 내추럴 메이크업이라고 아무리 해도 어색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바지의 힌트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고 면바지 입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다려오시는 거 꼭 추천해드려요. 이게 아무리 편안한 면바지라고 해도 안 다리고 입으면 뭔가 사진이 반짝반짝한 느낌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준비해 오시면 좋고 저는 잘 모르겠다 나는 진짜 캐주얼 잘 모르겠다 하시면 많이들 하시는 게 슬랙스에 니트 어두운 색 니트에 뭐 슬랙스 아니면 슬랙스에 셔츠 신랑은 이렇게 입히시고 신부님 같은 경우는 뭐 원피스 예쁜 원피스를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컬러 잘 나오는 것들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제 유튜브에 제가 의상 고르는 방법도 올려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톤의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컬러 톤을 가는 게 좋아요. 이런 거에서는 이런 톤을 가는 게 좋아요. 라고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캐주얼 시안을 만약에 흑백으로 한다라고 하시면 막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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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이렇게 하면 안 예쁘니까 뭔가 만약에 신랑이 검은색과 회색을 입는다, 회색 슬랙스에 검은색 니트를 입는다라고 하면 나는 뭐 바지를 검은색을 입고 위에는 조금 더 밝은 뭐 화이트를 입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흑백이면 이런 느낌으로 가고 뭐 이렇게 가시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린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이 같은 스튜디오 아까 무이나 제유 같은 경우에 색감이 워낙에 맑고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강렬한 색깔들 피하시는 게 좋고 무이나 뭐 헤이스나 이경호 포토그래피나 이렇게 색감을 약간 입히는 헤이스도 그 오후 촬영 같은 경우 오전 촬영은 좀 맑은 편인데 오후 촬영 같은 경우에는 좀 노란빛이 많이 들어가면서 찍히잖아요. 무이도 노란빛 그 주황 노란빛을 좀 입히고 이경호는 더 많이 입히고 이런 스튜디오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해질녘에 찍으면 약간 강렬한 색깔들 가도 예쁘더라고요. 원색 계열들 가도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추셔도 좋아요. 그리고 꼭 캐주얼 촬영하실 때 두 분 컬러를 막 꼭 깜장색, 뭐 흰색, 아니면 베이지색 맞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막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고려하실 건 원피스 고르실 때는 너무 막 정장스러운 느낌들 있잖아요. 너무 막 갇혀 입은 듯한 느낌들만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왜 소위
출근 복장이라고 그러나? 상견례 복장? 뭐 이런 것처럼 막 원피스라고 해도 막 되게 각져 있고 막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사무적인 느낌들을 주는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두 분 그 직업에 관련한 커플 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것만 찍으면 또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뭐 의상이 허락한다면 그런 것도 찍고 그냥 편안하게 두 분의 뭔가 평소 모습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캐주얼을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너무 어렵다면 아까 그 잡지 많이 보신다고 했잖아요. 잡지를 보면서 그 연예인들 입은 그런 뭔가 코디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색감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뭐꼭 그거를 그 의상을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색 조합이라든지 텍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남자 잡지, 남자 캐주얼 되게 고민 신랑 캐주얼 되게 고민 많다고 막 말씀 주셨던 제 신랑 신부에게 그때 당시에 그 되게 유명했던 그 옷 잘 입는 남자들을 위한 매거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신랑님들 옷을 막 어떻게 코디를 해드리고 어떻게 입혀드려야 되는지 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되게 저는 그 잡지에서 인사이트 되게 많이 얻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잡지들 보시면서 그런 아이템들을 봐두시고 우리에게 어울리는 무드들을 골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꼭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한 분은 약간 캐주얼해도 한 분은 뭐 약간 신랑님은 약간 뭐 세미 정장이라든지 이런 느낌으로 가도 좋아요. 꼭 둘이 막 같이 캐주얼하고 막 이렇지 않아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느낌으로 대신 너무 편안한 거나 너무 정장스러운 느낌만 피해 주시면 사진은 예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시안을 작성하실 때 어떤 사이트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고,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작가님들이 다 연출을 해주실 거고, 그런 포즈부터 무드부터 표정부터 다 알려주실 테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마음껏 예쁜 시안을 준비해서 촬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꿀팁인가요? 다 아시는 내용일까 봐 좀 걱정하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났으니까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 아니어도 다른 거에도 상관없어요. 아까 어떤 분이 뭐 촬영 가봉에 대한 건가요?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게 촬영을 하다 보면 또 날씨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촬영하다 보면 현장에서 신부님은 이 드레스에 이 헤어를 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또 촬영하다 보면 뭔가 앞단에 뭔가 타이밍이 조금 더 길어져 가지고 뭔가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헤어 시안을 만들 때는 순서를 만들지는 마시고 내가 이런 느낌도 하고 싶고 이런 느낌도 하고 싶고 이런 느낌도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정하시면 돼요. 우리가 웨딩 샘플북을 촬영할 때나 정해진 시간 동안 뭔가 완벽하게 뭔가 이렇게 그 상업적인 사진을 만들 때에는 이 드레스에 이 무드에 이 헤어까지 다 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모델들은 사실 딜레이가 되거나 할 일은 별로 없는데, 일반 신랑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촬영을 조금 뭐 늦어져서 촬영이 조금 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딱 그 해당 드레스에 해당 헤어에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시야는 하고 싶은 헤어 정도는 정리해서, 어차피 헤어 변형 선생님이 그 전주나 전날쯤 연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헤어 하고 싶으냐 이렇게 여쭈게 되실 텐데,
특별히 하고 싶은 헤어가 있다면 미리 보내두셔도 돼요. 근데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이미지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저는 이런 느낌을 하고 싶어요라고 보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만나 뵙고 헤어 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바뀔 수도 있고요. 길이에 따라서도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무드는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장 둘이 입고 찍으려고 했는데 포멀한 느낌. 왜 촌스럽죠? 정장 입고 찍는 게 촌스럽지 않습니다. 네. 네. 남자는 셔츠에 라운드넥 블라우스. 네, 그럼요. 라운드넥 블라우스 입어도 목도 길어 보이고 예쁘죠. 음. 커플 운동화. 셔츠를 맞추는 셔츠 같이 두 분이 맞추셔도 사진에 그게 맞춤 셔츠인지 잘 드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셔츠 맞추는 것에 구두 이런 것보다는 아 네. 셔츠 맞추고 이런 거보다 저는 운동화 커플 운동화 맞춰 가지고 뭐 이렇게 요즘엔 운동화 발바닥에다가 날짜 막 써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기념 촬영으로 남겨도 좋고 또 커플 운동화를 신어 가지고 위에는 어떤 사람은 신랑은 정장에다가 운동화를 신고 신부는 약간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가도 되고 그러니까 뭔가 쪼끔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장 입고 찍는 거 너무너무 괜찮아요. 근데 너무 회사원 정장만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원스러운 정장 있잖아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네. 넣으세요. 저는 좋습니다. 예전에 제 신랑 신부님 중에 신부님이 그 셔츠가 굉장히 잘 어울렸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화이트 셔츠에 슬랙스를 입고 스틸레토 힐을 신었어요. 자기가 평상시에 그렇게 입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편안하고 뭐 포즈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좀 편안한 의상 어색하지 않을 의상으로 정하면 예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지난주에는 되게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오늘은 많이 없으시네요. 시간 너무 많이 가져가면 좋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시간은 생각하 괜찮아요. 그 시안을 보통 우리가 하프데이 그러니까 B타입들 진행하시면 보통 20컷 정도 하잖아요. 차일드 가봉 전에 시안 짜야 된다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시면 좋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 네. 그 시간을 너무 많이 가져가 버리면 언젠가 제가 톡에서도 이 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시안을 보통 20컷 이상 준비를 하시게 되면 작가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다 못 찍습니다. 꼭 찍고 싶은 것들만 말씀 주세요."라고 말씀드려도 남는 시간 동안 시간이 조금 더 남는다든지 뭐 이런 촬영을 조금 더 뭔가 한다든지 하면 시안 베이스로 촬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치여요. 계속 치이는 느낌이에요. 작가의 그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니면 현장에서 뭔가 디렉팅을 하는 플래너들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새로운 씬들을 좀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 분위기를 봐서 '아 이분들이 이런 거를 조금 소화를 해내겠다.'라고 하면 작가님하고 상의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해 볼까요? 저런 것도 한번 해 볼까요?' 즉흥적으로 뭔가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시도할 수가 없어요, 시안이 많으면. 네. 시안을 위주로 찍어야 되니까. 왜냐면 시안을 가져오셨는데 안 찍으면 나중에 그게 또 중요한 컴플레인 요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안은 한 20장 정도 준비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작가님한테 예 맞아요. 맡기시는 것도 좋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안 만드실 때 또 꿀팁 하나 드리자면 일단 내가 보통 촬영 예약을 몇 개월 전에 하셨어요? 보통 대부분
한 최소 6개월 전에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통 그죠? 6개월 전에 하셨고 보통은 뭐 헤이스, 무이 이런 데들은 10개월 전에 막 그죠? 9개월, 10개월 전에 예약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동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그동안 다른 거 하고 잊어버리고 계시는 거 아니죠? 예, 그동안 계속 뭔가 인스타그램 보시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캡처. 인스타그램에는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장 아시죠? 휴대폰이 켜져 있네. 예, 저장 기능을 해서 내가 저장을 폴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시안, 드레스 시안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나눠서 저장을 해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9개월, 10개월 전에 예약을 했다라고 하면 촬영 때까지 촬영 드레스 고르는 시점까지 한 8개월은 걸리지 8개월은 남았잖아요. 아무리 넉넉하게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잡아도 8개월 남았잖아요. 8개월 동안 그 사진들 스크랩한 것들을 쭉 한번 보시는 거예요. 보다 보면 내 소나무 같은 취향 때문에 똑같은 씬들, 사람만 바뀐 똑같은 씬들이 있을 거예요. 소파에서 이런 씬, 베일 입고 쓰고 찍고 있는 씬, 뭐 가든에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뭔가 여리여리하게 하고 있는 씬, 뭐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내 취향을 한눈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씬도 있을 거고 겹치는 씬도 있을 거고 이건 분명히 소파에서 찍은 이런 똑같은 무드인데 비슷한 무드인데 내가 이런 것들을 많이 스크랩했더라. 스크랩한 것들을 쭉 보면서 그게 100장이 됐든 200장이 됐든 300장이 됐든 쭉 보시면서 겹쳐지는 걸 추려내는 거예요. 그 겹쳐지는 것들 중에 제일 예쁜 거 남기고 추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야는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폰에 그렇게 폴더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즐겨찾기 그 뭐죠? 좋아요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따로 모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내가 시안 정리를 하면 됩니다. 맞아요. 목걸이를 강조할 수 있는 컷 아까 그거 있잖아요. 셔츠에 슬랙스 그 신부님이 셔츠 화이트 셔츠를 단추를 한 3개 풀르고 촬영하셨는데 여기에 목걸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가 촬영을 하셨는데 너무 예뻤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목걸이 씬 중에서 예쁠 만한 거 어, 그쵸. 목걸이 맞아요. 손에 올리고 손에 올리고 이렇게 이거는 안 예쁜 것 같은데 손에 올리고 이렇게 손에다 감고서 뭔가 이렇게 목걸이를 뭔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그 펜던트가 보이게 손에다가 예쁘게 감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도 예쁠 것 같고 또 예전에 어떤 시안에서는 신부는 앉아 있고 신랑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목걸이를 매주는 것, 달아주는 것처럼 연출해가지고 신부가 앉아서 있고 신랑이 뒤편에서 이렇게 해주는 씬도 촬영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음. 프로포즈로 받으셨다면 또 그렇게 하셔도 그 분위기를 해도 예쁘죠. 예전에 그런 씬도 있었어요. 신랑님이 미용 쪽에 계셨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신랑님이 이렇게 헤어를 이렇게 뭐랄까? 감겨주는 느낌인가? 뭐 이런 것도 촬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 만들면 되니까. 맞아요. 주얼리 화보 참고해도 굉장히 좋아요. 음. 주얼리 광고 목걸이는 딱 목에만 걸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옷 입고 살짝 쇄골이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도 찍고 뭐 아까처럼 이렇게 손에다 감고서 뭔가 이렇게 해도 예쁘고 또 신랑님이 뒤에서 매주는 느낌도 예쁘고 반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무릎 꿇고 주는 느낌으로도 찍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연출해도 예쁠 것 같아요. 음. 클로이 앤 클로에인가 뭐 거기죠. 음. 어... 가철이 무이엠 신생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이제 그
마케팅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잖아요. 어디든 신생 스튜디오들은 초반에 굉장히 그 열과 혼을 많이 담아서 에, 시도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정 안 하셔도 지정 안 하셔도 그 예를 들어 피프티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앤드류건에서 서범석 작가님이 나오셔가지고 차리셨잖아요. 되게 인기 많았던 작가님이신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대표 지정비 없이 다 초반에 그 데이터들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다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경호 포토그래피도 처음에 오픈했었을 때 대표님이 대부분 다 촬영하셨어요. 피프티 스튜디오. 음, 피프티 스튜디오라고 제 발음이 네, 맞아요. 네. 이분 되게 그 앤드류건이라는 스튜디오에서 인기가 되게 많았던 작가님이에요. 매거진 촬영도 굉장히 많이 했고 예전에 라리 스튜디오 앤드류건이 라리에서 밀고 있잖아요. 네, 밀고 있는 하이엔드 브랜드인데 거기서 되게 밀었던 수석 작가님이세요. 대표님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시켰던. 근데 요번에 이제 독립을 하셔가지고 성수동에 내셨는데 사진 너무 예뻐요. 네, 사진 많이 예뻐요. 원교 출신 작가님들이 차린 데예요. 그 클로이 거기가? 클로이 근데 샘플 보니까 예쁘던데요? 모닌. 아, 아. 모니는 처음 들어봤어요. 모닌. 맞아요. 클로이 거기 하도 여기서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봤거든요. 클로이 클로이 못 찾겠다. 모닌 스튜디오는 저도 처음 보기는 했어요. 요즘에 워낙 이런 무드의 스튜디오들이 많이 나오기는 해서 네. 음, 예전에 원규 느낌에서 조금 배경이 깔끔해진 무드기는 하네요. 예전 원규 느낌이 있기는 해요. 예쁜데요? 예쁜데요? 음. 저는 저는 어떤 스튜디오 사진 제일 좋아할까요? 저는 글쎄요. 저는 특별히 좋아하는 사진 하나만 찍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모델은 한번 그러니까 표현을 잘해주고 뭔가 그러면 예전에 몇 년 전에도 남자 모델이 되게 많은 웨딩 스튜디오를 촬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좀 예쁘게 그 분위기를 상큼하고 뭔가 앳되고 그런 무드 잘 행복해하고 뭐 이런 거 잘 표현하고 이러면 웨딩 스튜디오는 거의 다 모델 돌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샘플보다는 실제 촬영하신 사진 보시고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믿을 만한 플래너 저 문인 예쁘더라고요. 문인 예뻤어요. 네. 그, 그 플래너 분들이 잘 아는 작가의 경우에 이렇게 신생이어도 이 사람 진짜 감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늘 제 고객들한테 상담 때 말씀드리는데 무이 스튜디오가 청담동에 있을 때는 네, 맞아요. 이거요? 저 사진이요? 저 사진은 소울 페이지 가봉 스냅이에요. 네, 네, 가봉 스냅입니다. 음. 그, 그 무이 스튜디오
그러니까 청담동에 있었을 때는 저는 꽤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때도 클로드 많이 진행이 있었고 클로드랑 되게 비슷했어요. 사진이. 그 신랑 신부님들이 늘 그렇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되게 아쉬웠어요. 왜냐면 사진 되게 잘 찍으시고 서드마인드의 원규를 거치셔서 그 김민균 대표님이 그 자기 스튜디오 무의를 내셨던 거였는데 사진 너무 느낌이 좋았는데 늘 클로드랑 비교되면서 뭔가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헤이스가 나오면서 대표님이 정원이 있는 곳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여기 괜찮겠냐라고 말씀을 여쭈셔가지고 그때 들었던 게 이제 역삼동이랑 그 한남 유엔빌리지 거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유엔빌리지 느낌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계약했다고 연락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왜냐면 이 대표님이 옥상신을 야외로 찍었었는데 되게 예쁘게 찍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 고객들은 되게 그때도 당시에도 무의를 많이 찍었어요. 근데 이제 신부님들은 결과물이 없으면 사실 걱정 되게 많잖아요. 아무리 여기서 잘 찍는다 한들 사진이 예쁘고 잘 찍는다 한들 야외에서 이게 잘 나올까 이 느낌이 잘 표현이 될까 막 걱정 되게 많이 하셨어가지고 그때도 샘플이 없어서 포기하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결정하셨다고 하셨을 때가 4월인가 5월인가 했었는데 7월 며칠 날 스튜디오 오픈이었거든요. 근데 그 2달 동안 제가 진짜 많이 신부님 저 믿고 여기 이 대표님 정말 사진 너무 잘 찍으시니까 신생이지만 감사해요. 신생이지만 아마 사진 너무 멋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를 샘플은 없지만 여기 믿고서 한번 진행해봐라. 이 대표님 사진 너무 좋다 했는데 정말로 오픈하고 무의가 빵 터졌죠. 빵 터졌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제 말씀 듣고 그 무의 샘플도 없는데 무의를 결정하셨던 신부님들은 되게 수혜를 봤죠. 왜냐하면 금액 인상 없이 그 청담동에서 하셨을 때 그 금액으로 하셨었으니까. 네, 무의를. 그래서 그 플래너들이 잘 아는 작가들이 이렇게 런칭을 하는 경우에 작가의 실력을 되게 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신생 스튜디오를 오픈하시더라도 작가가 너무 잘 촬영을 해서 정말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사진 너무 퀄리티 좋을 거다. 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경우는 그런 스튜디오는 한번 고려해 보셔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스튜디오가 피프티도 그랬어요. 워낙 사진 실력이 있으신 분이었고 자기 스튜디오를 오픈하신다고 하셔서 저는 그 오픈 전에 또 다른 고객을 보내드렸는데 사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본식 스냅까지 바꾸실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아마 모닌도 그 플래너 분께서 그 작가님들을 잘 알고 계시다면 그분들의 실력을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 오픈하셔가지고 뭔가 추천을 하는 거라면 분명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생일 때 더 신경 많이 써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초반에 데이터가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분만 잘하시면 사진 예쁠 거예요. 맞아요. 저도 너무 기대돼요. 진짜. 네. 뭔가 제가 뭔가 조그만한 작은 팁들을 드리면서 그것들이 결과물로 나왔을 때 되게 좋거든요. 저도 제가 진행하는 신부님들이 막 이렇게 막 촬영 어떻게 해요? 저는 몸치요 막 이랬는데 막 현장에서 막 이렇게 잔소리를 막 하는 대로 뭔가 척척척 해가지고 그거에 익숙해지시고 또 좋은 결과물도 내오시고 하는 거 보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아마도. 나중에 웨딩 사진들 나오시면 어차피 그 인스타그램에 해도 되는지 스튜디오에서 여쭤보시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저희 쪽에도 공유해 주실 것들 있으시면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진짜 엄청 행복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뿌듯해요. 네. 또 스튜디오에 대해서 걱정되는 거나 고민되는 거 있으세요? 맞아요. 날개뼈. 뚝딱뚝딱 몸에 힘만 풀면 됩니다. 힘만 푸세요. 헤어 변형
헤어 변형은 저는 불안하지 않으셔도 돼요. 잘하실 거예요. 분명히 잘하실 거예요. 진짜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헤어 변형은 일단 샵에서 하고 오신 스타일을 가지고 1시간 정도는 촬영해요. 헤어가 아주 디테일하고 머리가 참 말을 안 듣는 경우에 보통 샵에서 긴 머리로 풀고 오잖아요. 어중간한 길이는 풀고 오지 마세요. 어중간한 길이는 차라리 묶고 와서 촬영을 하시고 헤어 변형을 1시간 뒤쯤 해서 푸르는 것이 나아요. 왜냐면 처음에 한 1시간이 30분 1시간이 헤어 변형이 없기 때문에 어중간한 기장감 요 정도 있잖아요. 웨이브 했는데 요 정도. 이렇게 어중간한 기장감들은 풀고 오면 정말 수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촬영할 때 이 짧은 머리는 이렇게 해서 웨이브가 지면 진짜 구멍 많이 생기고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짧은 헤어는 저는 오히려 묶고 와서 시작을 해서 중간에 아티스트가 있을 때 풀으시라고 하고 풀었는데 내가 만약에 머리가 말을 진짜 안 들어 그래, 혹은 웨이브가 잘 풀려 아니면 머리 볼륨이 잘 가라앉아 보통 샵에서 하고 와서 그 이동하면서 그 30분 사이에도 풀어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30분 후에 촬영이 2시면 2시 반까지 오시라고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냥 1시간 후에 오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스튜디오에 따라서 진짜 한 올 한 올 디테일하게 보시는 스튜디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멜로필드라든지 헤이시라든지 이런 스튜디오들은 진짜 이 한 올 한 올의 디테일에 굉장히 그 이 머리카락 한 올도 사진을 완성하는 그 분위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스튜디오들이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촬영 시작하고 30분 후로 도착 시간을 잡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3시간을 불렀다 그러면 3시간 정도에 어디를 촬영하고 있느냐를 생각하시면 되시고 혹시 모르면 그 헤어 변형 하시는 분한테 당일에 연장해도 되냐고 여쭈시면 돼요. 어차피 3시간, 4시간이 기본 상품이잖아요. 맞아요. 당기는 것도 고려하시는 게. 그리고 올데이 마음껏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 생각하지만 굳이 필요 없는 비용을 쓰실 수도 있으니까 당일에 3, 4시간 정도를 예약을 하시되 당일에 필요하신 것 보고 연장할 수 있는지 확인을 미리 해두신 다음에 당일에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연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촬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많이 해두고 하면은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지만 막상 당일에는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끝날 무렵에는. 예. 그래서 굳이 그렇게 긴 시간 하지 않으셔도 된다. 물론 오중석, 헤이스 이런 데 있잖아요. 촬영이 막 10시간, 8시간 이렇게 되는 데는 올데이 하시는 걸 추천해요. 어차피 올데이 해도 6시간 정도 기준이거든요. 그런 데들은 예,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데 어차피 연장이 돼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의 스튜디오들은 한 3, 4시간 정도 하셨다가 한두 시간 정도 추가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3시간 하셨는데 뭐 1시간 정도 나중에 이거를 풀고 갔던 거를 이렇게 묶고 마지막에 내추럴하게 뭔가 업스타일을 한다든지 뭐 이러는 경우에는 사실 앞선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거의 다 잡아지고 가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굳이 안 있어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꽃이 시들진 않을지 그쵸? 더운 때 촬영하세요? 꽃이 시들어요. 예, 여름에는 시들어집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들은 물병에다 꽂아놓고 촬영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예, 촬영합니다. 그래서 꽃이 막 힘이 없어지기는 합니다만 음, 그래도 막 애들이 막 너무 흐물흐물하게 막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긴 합니다. 눈밑파임 그 우리 올로님은 스튜디오 어디예요? 올로님 스튜디오 어디예요? 크랭클. 아, 사진 보니까 그래도 그 완전히 이렇게 쨍하게 표현되는 스튜디오는 아니기는 하던데. 크랭클. 눈밑 파임이나 이런 것들은 클로이 앤 폴인가? 아닌가? 클로이 앤 아, 스튜디오 그때 보고서 이 크랭클로 보니까 클레이 앤 클레오 죄송해요.
볼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어느 정도 맑지만 필터 느낌을 입히는 곳이라서 눈 밑에 끼임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다 표현이 되지는 않는 날아가는 스튜디오일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턱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진은 보정이 완성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델도 원본을 건질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본을 많이 찍어 놓고 그중에서 한두 컷을 골라서 사용을 해요. 우리가 하물며 모델도 연예인도 그래요. 근데 어떻게 다 원본을 건질 생각을 합니까? 내 턱살, 내 팔뚝살, 내가 날씬해 촬영 드레스 고르실 때는 내가 날씬해 보이는 기준은 절대 아니에요. 사진에 이 드레스가 어떻게 텍스처가 표현되는지, 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이런 어떻게 연출해서 촬영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내 턱살, 내 피부, 사실 사진 촬영할 때 피부 관리는 그렇게 뭐 많이 드러나는 부분은 아닌데 내가 스스로 그렇죠. 지속력 때문에 내가 피부가 건조하거나 막 이러면 아무래도 좀그 지속력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걱정되기야 하시겠죠. 근데 내 턱살과 내 팔뚝살은 다 포토샵이 만들어줄 겁니다. 왜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옆모습 보통 많이 찍는다고 했잖아요. 다 목주름이 있는데 왜 자꾸 돌리라고 할까요? 이게 몸이 작아 보이고 얼굴 작아 보이는 기술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 목살을 이렇게 목주름을 포토샵 할 거를 생각하고 찍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머리 떡지면 어떡하지? 떡도 막 여름에 너무 더워서 내가 두피에서 땀이 많이 나가지고 머리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고민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그, 제가 제 진행하는 신부님들을 봤을 때도 막 머리에 유난히 기름 많아서 떡지시는 분들도 그렇게 막 유분 많아서 그런 경우 많이 못 봤어요. 일단 스프레이 자체가 약간 건조하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 그 웨딩 모델을 했었는데 그때 그때는 그때도 헤어 변형을 했었죠. 참 모델이니까 계속 헤어를 바꿔가면서 촬영을 하잖아요. 네. 근데 풀렀다가 묶었다가 다시 막 포니테일 했다가 막 올렸다가 별걸 다 하는데 스프레이로 진짜 떡이 많이 져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진짜 유분이 좀 많은 헤어라서 하루만 머리를 안 감아도 여기 떡이 기름이 딱 지는데 그 스프레이는 제가 그때는 촬영 한 번 하면 아침 8시부터 찍어가지고 밤 10시까지 찍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머리 괜찮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스프레이 있으니까 너무 그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샷들이 단조로우면 신랑 신부님께서 준비하시는 시안을 단조롭지 않은 신들도 조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복샷 구성 왜 안 예쁘죠? 예쁜 거 고르실 텐데 안 예쁜 거 고르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신랑님들은 다 머리를 내리고 아웃하네요. 아니요. 머리 내리고 아웃하면 답답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올백을 하지는 않습니다. 머리를 다 내리면 사진에서는 되게 뭔가 좀 맹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신랑님들이 많이 하는 게 요 부분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가르마 헤어. 이렇게 가르마 헤어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많이 가르마 헤어 하죠. 이마 요 부분만 이렇게 보이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헤어를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냥 포마드 헤어인데 여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좀 긴 헤어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짧은 헤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르마 헤어라고 하나? 예, 요즘 아이돌들 많이 하는 그 헤어를 많이 하시는 편이긴 했습니다. 음. 아, 괜찮아요. 잘루프로? 왜 사람이 웃으면 눈 밑에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너무 내가 웃으면 팔자주름이 생겨, 내가 웃으면 눈 밑에 막 패여, 여기 주름이 생겨 이런 것까지 고민하다 보면 다 무표정하게 팽팽하게 당겨진 느낌으로 찍어야겠죠. 근데 그렇게 막 잔주름까지 물론 원본에서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 필터를 입히는 스튜디오들에서는 그렇게 막 많이 날아가는 스튜디오들은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샵들의 미니 드레스는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는 없어진 추세예요. 요즘 미니 드레스들이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니 드레스들 만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가는 샵들만 하더라도 네. 예전에는 다 미니 드레스를 서비스로 막 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미니드레스를 원하시면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본을 안 사면 수정본만 못 사요. 그리고 어떤 스튜디오들은 원본을 안 사면 앨범에 들어가는 셀렉 자체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긴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누아주? 누아주, 누아주 스튜디오? 누아주 스튜디오 한번 찾아볼게요. 누아주 스튜디오? 누아주도 처음 들어봤어요. 어머, 너무 예쁜데요? 장소가 너무 예쁜데요. 아직 결과물은 조금 시안을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소 자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시안을 예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쁘게 나올 것도 같아요. 어떻게 시안 예쁘게 준비를 하시면 그리고 작가님들한테 이런 느낌 이렇게 해달라고 꼭 하시고 헤어 변형 지금 보니까 사진에 헤어 변형 없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진이 조금 덜 예쁜 씬들도 있는 것 같아서 헤어 변형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 악성곱슬이요. 악성곱슬은 아우 타는 순간부터 고불고불 거리긴 하더라고요. 예, 반간이 안 되는 악성곱슬. 근데 신랑님들도 이 세팅 되게 여러 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고 만약에 너무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펌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왜냐면 진짜 그 악성 곱슬이신 분들은 신부님이나 신랑님이나 아웃 타는 순간부터 머리가 구불구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감당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펌을 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곱슬이시면 그러니까 막 스트레이트 펌 하면 오히려 이런 세팅이 안 먹으니까 볼륨 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볼륨 펌 한다 해도 이렇게 꼬불꼬불거리는 그 컬들을 좀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그 헤어 아티스트 분하고 한번 심도 있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기르고 가서 당일에 메이크업에서 아, 그 앞이나 옆에 이 사이드뱅이나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헤어 변형 하시는 분들이 다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서 자릅니다. 그래서 뒷기장은 정리 안 해줘요. 그래서 뒷기장은 미용실에서 왜 염색하시면서 좀 정리해 오시고 앞이나 이 옆에 사이드뱅 같은 경우에는 헤어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만큼 자르세요. 그러니까 굳이
굳이? 왜냐하면 이게 미리 잘 나갔는데 이거 하기엔 너무 짧아요. 뭐 이거 하기에는 뭐가 어때요? 뭐 이러면 사실 좀 당황스럽잖아요. 예, 그래서 예, 꼭 안 잘라도 됩니다. 근데 염색이나 이런 것들은 염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웨딩을 좀 많이 해본 곳에서 웨딩 촬영도 좀 많이 해봤고 화보도 좀 많이 해봤고 이런 곳들이 이게 사진에 어떻게 헤어 컬러가 표현되는지 뭐 웨이브를 했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펌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표현으로 좀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헤어 염색 같은 경우는 진짜 잘하는 데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건 눈으로 봤을 때 예쁜 거고 사진에 표현되는 거 특히 자연광 스튜디오들은 아무래도 자연 반사광 때문에 헤어 컬러가 다르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냐면 웬만하면 염색은 그 웨딩 촬영을 좀 해봤던 분이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누아조 스튜디오 분위기 너무 예뻐요. 근데 아마 보니까 결과물이 많이 없어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결과물이 많이 막 있지는 않아서. 네, 여기도 시안 잘 준비하시고 그 헤어 변형만 하시면 저는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드레스 화보 찍으신 거 보면 텍스처 표현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 또 일단 공간 자체가 되게 예쁘거든요. 음. 근데 이게 직업병이랑 스튜디오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이분이 이 스튜디오의 작가들은 예전에 어떤 스튜디오에서 있다가 나오셨겠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좀 서정적이고 잔잔한 포즈들이 좀 많이 보여서 예,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제가 시안을 좀 예쁘게 뭔가 내추럴한 무드로 잘 준비해 보시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예. 아이고. 네, 아닙니다. 네. 소루아는 아이디어 폭발이에요. 네. 시안 잘 준비 안 하셔도 작가님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넘쳐나십니다. 네, 맞아요. 예뻐요. 맞아요. 정말 여기 저희 제휴할 때도 몇 번 삼고초려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소루아도. 네. 삼고초려 해서 진짜 어렵게 제휴했던 왜냐면 너무 마감이 많으니까 음. 맞아요. 지금 수루와 날짜 별로 없죠. 예, 해가 진짜 많이 들고 예, 장소가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해가 진짜 많이 들고 빛을 굉장히 잘, 잘 이용하는 스튜디오입니다. 예. 그래서 작가님들이 뭔가 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내는 아이디어도 많고 아라 실장님 말씀대로 그 시안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시안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헤이스 경험해본 것들 중에 헤이스 작가님들, 그다음에 멜로필드 작가님들, 소루아 작가님들, 로위 스튜디오 작가님도 그렇고 50도 시안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네. 그래서 어, 네, 무슨 얘기하다가 이랬지? 네, 시안 진짜 잘 준비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냥 우리는 이런 무드로 찍고 싶다라는 것들을 에, 잘 전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아이디어가 엄청 넘쳐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지 않아도 특별하게 원하시는 무드만 잘 말씀하시면 그런 것들도 즉흥적으로 많이 제안해 주실 거예요.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우리 이제 밤이 늦었어요. 또 벌써 어느덧 11시 17분. 나는 오늘 이거 2장밖에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나겠다. 한 시간만 딱 하고서 다들 내일을 위해서 일해야지 이랬는데 오늘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네요. 네, 오늘 이것도 제가 해서 또 게시판에 올려드릴게요. 전 오늘 또 게시판도 업로드 해야 되고 내일 또 아침 일찍 일정도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만 해드리고 또 궁금하신 거는 그 카카오톡에도 올려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카카오톡에 올리기 좀 그렇다 이러면 그 Q&A 게시판이 또 있으니까 네, 거기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모두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다 나가시면 방 끝날게요. 안녕히 가세요.